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1학기 지필고사를 끝내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전혀 이제 손 놓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여름방학 지나고서 2학기가 되면 또 2학기 지필고사를 또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04페이지에 보면 국제사회의 이해 단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국제사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이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보면 자, 먼저 국제사회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화 시대이죠. 자,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국경이 의미가 없어진 그런 세계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제사회는요, 자, 주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기본 단위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즉, 하나하나의 개별 국가들이 기본 단위로 해서 서로 교류와 그리고 공존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바로 국제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먼저 특징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쨌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대부분 이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국가라 할지라도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또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과도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국제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과 식민 지배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작한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일본과 수교를 맺고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서로 안 좋았던 감정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으로 서로 수교를 맺고 교류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아까 전에 이 국제사회는 주권을 지닌 국가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형성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주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 개별 국가 하나가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 모두 다 평등한 관계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실제적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힘, 국력은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강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약하고 그런 약소 국가들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국가마다 이 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힘이 강할수록 부유한 나라일수록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국제사회에서도 좀 쩌리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자, 이 국제사회라는 거는 각각의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이 단위 국가들로 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 국제법, 자, 우리 전 세계 통용되는 법이 이제 한 나라 안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국제법에 의해서 혹은 국제기구, 우리 뒤에서 배울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여론, 세계 여론에 의해서 국제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의 예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개념 속 사례 콕을 보면은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어떤 갈등 문제가 나와요. 자, 뭐냐면, 자, 온실가스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우리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의무적으로 이 온실가스 줄이기로 합의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국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자, 온실가스 줄이는 거 감축하는 거에 합의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그 중에서 꼭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 자,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그 나라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장도 가동해야 되고 이렇게 산업 활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장도 가동하고 이렇게 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몇 이기적인 나라들에서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전 세계의 환경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합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그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 당선된 다음에 2017년에 자, 여기 이렇게 그 온실가스 감축 합의했던 그 협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탈퇴를 해버립니다. 우리 미국은 여기 협정에서 탈퇴할 거야. 우리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 환경 문제, 온실가스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는 한 나라만, 몇몇 나라들만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모든 국가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본인들은 자국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린 탈퇴할 거야 이러고 나가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세계 여론에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저 트럼프 대통령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미국만 중심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점점 세계화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는 만큼 상호 의존성도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실게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106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이 있겠죠. 이 행위 주체. 자, 이 행위 주체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체들이 있나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행위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별 국가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국가, 첫 번째는 국가,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주체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위 주체는 바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주권을 가진 각 국가들, 자, 이러한 각 국가들은 자, 국제법에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외교 활동을 하고요. 또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 각각의 단위 국가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단위 국가들이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입니다. 자, 이 기구라는 단어는 어떠한 어떤 단체, 어떤 협력체 이런 거를 기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국제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등등 다양한 각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종류가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정부, 즉 우리 국가마다 정부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간 국제기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국제연합이죠.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그 국가의 연합체. 그래서 어떠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가 같이 어떤 의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유엔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있어요. 자, 이 OECD라는 거는 오가니제이션이 바로 이제 기구를 영어로 했을 때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for 이코노믹은 경제와 관련된 걸 이코노미라 그래요. 그다음에 코어퍼레이션 협력 앤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경제 협력과 개발에 관한 기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OECD 그 약자예요. 자, 그리고 또 요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WHO 같은 거. 자, 요거는 세계 보건기구죠. 자, 세계보건기구 WHO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다음에 WTO 국제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기구.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간 국제기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체, 국가를 대표해서 그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연합체, 이게 바로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세계 평화 문제라든지 국제협력 증진이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는 말 그대로 비정부니까 정부와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즉 민간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를 영어로 NGO 단체라고도 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NGO 단체 이런 말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NGO라는 거는 Non Government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그 no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아닌이란 뜻이잖아요. 부정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먼탈이라는 건 정부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기구, 오가니제이션은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기구다라고 해서, 즉 비정부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단체, 민간인들, 이건 정부랑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정치, 경제, 환경 등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조직한 그런 단체,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국제 비정부 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NGO가 굉장히 종류가 엄청 많은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가장 큰 단체들 몇 개만 꼽아보자면, 이제 적십자회 알죠? 헌혈하는 곳 알죠? 자, 거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라든지, 그리고 뭐 구호 활동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등등등, 자, 이런 곳이 바로 비정부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린피스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다자가 마늘 다자겠죠. 마늘 다. 국적이라는 거는 뭔지 알죠? 나라의 국적. 우리 대한민국 국적 이런 말 쓸 때 나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다라는, 국적이 많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는 글로벌한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의 자회사나 공장을 설립해서 이 스케일이, 규모가 국제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이런 거를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국적 기업은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계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다국적 기업은 그 규모, 경제력,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 있죠.
자, 우리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그쵸? 전 세계 어딜 가나 삼성전자에서 나온 휴대폰,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가전제품을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치?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있어.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현대자동차가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자 이런 거, 뭐 애플, 자, 아이폰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치? 뭐 구글이라든지, 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날에는 이 다국적 기업이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 밑에 활동 문제를 읽어보면, 자, 여기 국경 없는 의사회 얘기가 나와요. 자, 국경 없는 의사회 아까 뭐에 속한다 그랬었죠? NGO 단체라고 했었죠. 국제 비정부 기구. 그리고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 이 사람들이 민간 의료 단체예요. 자, 뭐 하냐면 의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료 봉사. 자, 전 세계에 가난하고 병원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곳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호 활동. 구호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구호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하는 거, NGO 단체.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죠. 내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야. 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국제사회에는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줄 중앙정부가 존재했나요? 그렇지? 않죠. 중앙정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세계 여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 행위 주체를 설명을 연결해 보래. 자, 국경을 넘어 경영 활동을 한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이죠. 자, 주권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한다. 그치. 개별 국가들을 말하는 거. 국제연합, 그린피스 등. 자, 그치.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죠.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